27과에서 배울 내용은 조동사 파트 2입니다. 첫 번째 단어 따라 읽어보시죠. 想, 想. 이 想이라는 단어는 한국어 발음으로는 상, 생각할 상자지요. 따라서 想 이 단어는 본래 첫 번째 의미의 본동사, 즉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어떤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워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시앙은 첫 번째 생각하다, 두 번째 그리워하다라는 의미까지도 내포합니다. 나는 너를 그리워해. 나는 네가 보고 싶어. 이제 중국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我想你,我想你 하면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생각하다. 我想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야. 이런 표현을 할 때 먼저 我想 하고 나서 이제 내용을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릴 것은 조동사죠. 따라서 앞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想이 조동사로 쓰일 때는 바로 뒤에 또 본동사가 와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想이란 단어가 조동사로 쓰였을 때는 바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다 또는 무엇을 하려고 하다라고 풀이가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바로 그 의미에서 조동사가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예문 따라 읽어보시죠. 我想学日语,我想学日语. 나는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요.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应该, 应该. 이 단어의 한국어 도금은 응해예요. 즉, 마땅할 응, 마땅할 해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따라서 인가이는 사실상 의미가 같은 단어를 맞춰준 거죠. 무엇을 위해서? 짝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 까이 사실 단독으로 하나만 써줘도 의미는 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인, 까이 이렇게 단독으로 써줘도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발음에 주의하세요. 즉, 인, 까이 단독으로 쓸 때는 특히 까이 발음으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합쳐졌을 땐 인가이, 인가이 이렇게 까이 발음이 까이로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단독으로 쓸 땐 인, 까이 하지만 합쳐졌을 땐 인가이, 인가이 이렇게 발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이 점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기억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가이 이렇게 발음해도 안 되고 인가이, 인가이 해도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할 땐 인가이 일성이니까 세게 나죠, 소리가. 하지만 합쳐졌을 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인가이로 소리가 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제 예문 보시겠습니다. 我们应该准备考试
我们应该准备考试. 우리는 마땅히 고시, 즉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我们应该准备考试.我们应该准备考试. 이 인가이와 같은 표현 다음에 단어가 있지요. 따라 읽습니다. 인당, 인당, 인당이라는 단어는 한국어 도금으로는 응당으로 발음을 내게 되어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응당 뭐뭐 해야 한다라고들 쓰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가이는 인당으로 모두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문 따라 했습니다. 警察应当保护人民. 警察应当保护人民. 경찰은 마땅히 응당 인민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몇 가지 단어 설명을 드립니다. 따라했습니다. 警察, 警察, 경찰이지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警察라는 단어 외에 또 다음의 단어도 존재합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公安, 公安. 주의하실 것. 公安, 公安으로 발음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중국어는 연음 법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럼 警察 그리고 公安 이 두 단어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실상 의미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로부터 쓰이는 표현은 公安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公安은 공공의 안전의 줄임말이죠. 즉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 바로 포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포졸이 오늘날의 경찰과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공안이라고 불렸는데 후에 警察라는 단어가 나오자 공안 대신에 警察로 많이 대체된 겁니다. 하지만 공안이라는 단어는 예로부터 내려온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도 통용이 돼요. 그러므로 중국 사람들은 경찰을 지칭할 때 공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警察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어느 쪽으로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중국의 경찰들은 완장, 이쪽에는 警察라고 쓰여 있고 반대쪽에는 공안이라는 완장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 따라 읽어보시죠. 人民, 人民말 그대로 인민입니다. 국민이지요. 즉 人民, 国民, 人民, 国民 이 단어는 사실상 같은 표현이에요. 다만 한국,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国民, 국민이란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민, 人民으로 쓰는데 더 익숙해진 거죠. 즉 의미는 같지만 그 나라의 사상에 따라서 잘 쓰이는 단어가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의미는 똑같지요. 다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 출마한 후보가 연설을 할 때 여러분들께 인민 여러분이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왠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11 뭐를 눌러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바로 그 차이라는 겁니다. 의미는 같다. 다만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냐 아니냐의 차이점이죠. 즉 알아듣는데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타이완, 대만에 가서 런민이라고 표현해도 알아듣는데 문제 없어요. 중국 대륙에 가서 구어민이라고 표현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다만 좀 어색할 뿐이란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중국 대륙에선 런민, 타이완에서는 구어민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또 하나, 런민 그리고 구어민 외 또 다음의 단어도 있음에 주의하세요. 따라 읽어봅니다. 老百姓, 老百姓, 노백성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나라도 국민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백성이란 말도 여전히 쓰고 있죠. 중국도 똑같습니다. 대륙은 런민, 타이완은 구어민을 많이 쓰지만 공통적으로는 라오바이싱이라는 표현을 역시 쓴다는 거죠. 라오바이싱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백성이란 단어는 한자가 이와 같죠. 이미 짝수입니다. 그런데 왜 중국인들은 이미 짝수인 단어에 굳이 앞에 라오를 붙여서 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이싱, 바이싱으로만 표현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이싱은 직역하면 100가지 성인데 이 바이는 과거에는 99 다음의 숫자를 일컫는 것도 있지만 보다 보편적으로는 많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따라서 바이싱은 많은 성씨라는 뜻을 지닙니다. 즉 수많은 성씨라는 의미죠. 그럼 이게 왜 우리가 쓰는 백성과는 차이가 있는 단어가 될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성씨를 지녔던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이 없었던 인물들도 있죠. 바로 천민계급입니다. 즉 백성이라는 표현만 쓰면 모든 국민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중인 이상의 성씨를 가진 계급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러한 바이싱, 백성이라는 개념을 오늘날까지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막기 위해서 앞에 라오를 붙여준 거예요. 따라서 바이싱과 라오바이싱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왜 중국인들은 굳이 바이싱 앞에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라오를 붙였는가? 이해하시겠어요? 라오는 첫 번째 의미 늙다입니다. 그럼 늙은 백성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늙다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도 함축한다고 했어요? 세월이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깊다, 성숙하다,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의미까지도 지니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세월이 오래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항상 그래왔다는 얘기죠. 백성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서 항상 살아온 사람들을 뜻하죠. 그래서 라오를 붙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즉 라오바이싱은 백성으로 해석이 되지만 바로 그 나라의 주인, 항상 거기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의미까지도 함축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중국인들은 라오라는 단어를 붙여주게 된 겁니다. 따라 읽습니다. 人民, 国民, 老百姓. 이 세 단어는 다 의미가 같습니다. 따라서 警察应当保护人民 하면 경찰은 마땅히 백성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단어 살펴보시겠습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이야오, 이야오. 절대 야오라고 발음하지 마세요. 야오라는 발음은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음과 아오 모음이 합쳐진 복모음이죠. 이야오, 이야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오는 한국어로는 요로 발음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야오, 이 단어는 첫 번째 동사의 의미로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난 너를 원해. 난 너를 필요로 해. 我要你, 我要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쓰이는 의미는 조동사죠. 따라서 첫 번째 의미,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는 것은 그것을 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동사로 쓰였을 땐 무엇을 하려고 하다라는 앞서 배운 시양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시양, 이야오 의미는 비슷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시양은 무엇을 하고 싶다인데 이야오 역시 무엇을 하고 싶다지만 좀 더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것을 나눠 쓸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또 아예 이 두 단어를 붙여서 짝수로 쓰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 읽습니다. 시양, 이야오. 그리고 합쳐서 想要, 想要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죠. 예문 따라 읽습니다. 我要学英语,我要学英语. 나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이때 이야오는 무엇으로 바꿔 써줄 수 있다고요? 그렇죠. 想으로 바꿔 써줄 수 있습니다. 我想学英语,我想学英语.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고 싶다, 想 또는 要로 써줄 수 있을 것이니 무엇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不想이라고 써줄 수 있고 또 하나 不要라고 써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不想不要想要는 조동사로 쓰일 때 모두 무엇을 하고 싶어하다, 원하다라는 뜻인데 앞에 부정사를 놔주면 의미가 달라져 버린다는 점 주의하세요. 즉, 想, 不想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로 쓰이는데 要 하고 싶다인데 앞에
뿌가 붙어서 뿌야오가 되면 이때는 무엇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이하오는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동사로 쓰일 때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하오 조동사의 두 번째 의미는 잉당 또는 잉가이와 같아지는 거예요. 다시 이하오가 조동사로 쓰였을 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양, 두 번째는 잉가이, 잉당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하오는 무엇을 하고 싶다지만 부이하오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기의 명령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양, 이하오는 같지만 뿌시양, 부이하오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이하오는 한 글자로 합쳐서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삐에, 삐에. 삐에는 다를 별자로서 다르다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부야오에 압축된 줄임령으로도 쓴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어디서요? 그렇죠. 부크어치. 부크어치 부분에서 세 가지 경우에 쓸 수 있는데 그중 두 가지는 부크어치의 뿌를 삐의 크어치로 바꿔 써줄 수도 있다고 했었죠. 바로 그 삐에를 풀어 써준 표현이 부야오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我要学英语 이것을 이제 반대로 써준다. 나는 영어를 배우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땐 我不要学英语로 써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我不想学英语我不想学英语라고 표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미국에 가고 싶어요. 我想去美国我想去美国 이거는 我要去美国我要去美国로 바꿔 써줄 수 있죠. 하지만 반대말이 될 때는 我不想去美国我不想去美国 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我不要去美国 라고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할 순 없죠. 나는 미국에 가선 안 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야오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의 조동사는 부정을 할 때는 뿌샹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의 의미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부분 살펴보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싶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땅히 무엇 해야 한다는 의미도 지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하오 두 번째 조동사의 의미로 쓸 땐 따라 읽어봅니다. 인가이, 인가이 또는 다음의 단어와도 뜻이 통하는 것이죠. 따라 읽습니다. 떼이, 떼이. 이 단어는 본래 발음이 얻을 득자이기 때문에 따라 읽어봅니다. 뜨어, 뜨어로 소리가 나요. 하지만 조동사로 쓰여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인가이와 같은 의미로 쓰일 땐 발음이 바뀌어서 따라 읽어봅니다. 떼이,
데이로 소리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문 3 따라 읽어보시죠. 你要相信他你要相信他 너는 그를 믿어야만 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했습니다. 相信 이거 일성으로 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자, 따라했습니다. 相信 相信 여기에서 사성으로 표현된 것 기억하세요? 이 글자 서로 상일 땐 일성으로 발음합니다. 相 하지만 형상 사물의 이 글자와 통할 땐 相으로 성조가 바뀌는 포인즈, 뚜어인즈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성 처리되어 있는데 相信 믿는다는 건 A와 B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즉 믿음이란 건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짝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相信, 相信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相을 빼고 믿다 따라 했습니다. 信, 신이라고만 써줘도 알아듣는데 문제가 없어요. 나는 믿어. 我相信, 我信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要 뭐뭐 해서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 要 두 번째 조동사 의미에 부정이 되는 것이 바로 앞에 뿌를 놔준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 했습니다. 不要, 不要. 이때는 要 뭐뭐 해야만 한다 의 반대말로 쓰여서 不要 뭐뭐 해서는 안 된다로 써줄 수 있는 것이죠. 즉 要가 첫 번째 조동사 의미 뭐뭐 하고 싶다일 때는 반대말 不要를 쓸 수 없습니다. 이땐 不想으로 바꿔줘야 한다 그랬죠? 하지만 두 번째 조동사 의미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풀이될 땐 반대말은 앞에 不만 놔주면 되는 거죠. 따라 했습니다. 要, 不要. 따라서 예문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你不要跟他玩你不要跟他玩 너 그와 놀지 마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와 놀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때 不要는 뭘로 바꿔 써줄 수 있다? 别로 바꿔 써줄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했습니다. 你别跟他玩你别跟他玩 너 걔하고 놀지 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이야오라는 단어가 또 다음의 경우로 써줄 수 있어요. 따라했습니다. 이야오 르 다시 한번 이야오 르 이때는 이야오 뒤에 습관적으로 르를 놔주는 경우입니다. 이 르 원래는 동사 뒤에 놓아서 동사의 시제를 과거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기억하세요? 타이, 크가 올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습관적으로 르를 가져와야 한다고 했죠. 이것은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때 르는 의미가 없죠. 이제 세 번째 따라 했습니다. 이야오 르 이야오 르로 쓰인 경우인데 이때 이야오는 바로 다음의 주립령입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快要了. 다시 한번. 快要了. 두 번째. 将要了. 将要了. 원래는 快要了, 将要了로 쓰이는 표현으로서 快는 빠르다니까 금방 하는 거죠. 곧 하는 거죠. 将은 장차 하는 거죠. 바야흐로 하는 거니까 곧 뭐뭐 하려 하다라고 의미가 해석되는 거예요. 따라 했습니다. 快要了,将要了. 그리고 이 快要의 快 그리고 이 将要의 将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要了,要了의 형태로 써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장차, 바야흐로 곧 뭐뭐 하려 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다음의 형태로 써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快要了. 두 번째는 将要了. 그리고 세 번째는 快나 将을 생략해서 要了로 써주는 것이죠. 따라서 예문 읽어보시죠. 将要下雨了,将要下雨了 하면은 장차, 바야흐로 곧 비가 오려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 겁니다. 将要의 将은 뭘로 바꿔 써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快要下雨了,快要下雨了로 바꿔 써줄 수가 있겠죠. 또 하나 将 또는 快를 생략해서 그냥 要了 따라서 要下雨了,要下雨了 라고도 써줄 수 있는 겁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雨, 雨. 이것은 비우자예요. 그럼 비가 내리다. 동사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거니까 자연스레 중국인들은 下, 下라는 동사로 써주게 된 거죠. 따라서 비가 내리다. 따라 읽습니다. 下雨, 下雨. 비가 오려 하다. 将要快要下雨了 또는 要下雨了 라고 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동사 두 번째 부분도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 문제 풀어보세요.